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그러면 해외 시장에서 잘 하고 있는 그 우리 기업들로 좀 포커스를 한번 더 볼게요. 해외에서 잘하고 있는 쪽이 이제 화장품이었는데, 네. 화장품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23일, 지금 10월 23일에 찍고 있습니다만 반도체나 이런 오랜만에 급반등하니까 잘 나가던 화장품주들도 조정을 받고 있고, 물론 이거 뭐 수급상의 영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미리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이번에 움직이는 화장품들은 브랜드가 인디 브랜드예요. 그렇죠. 거의 그 화장품은 참고로 네. 월간 이서엽 때 제가 매월 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브랜드력이 없어요. 어. 다만 워낙 상품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디어 가지고 유행이 빠른 건데, 그래서 저는 ODM이나 이런 업체들 빼놓고는 굳이 그 관련 업체에 투자하는 게 저는 조금 이제 약간 쉽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브랜드력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에스테리오더 아니면 라메르 이런 브랜드력을 가지고 뭔가 엄청 커가는 어떤 형태면 괜찮은데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옛날에 중국 들어갔을 때하고 그게 달랐던 거예요. 그래도 한국 제품이 중국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가 인디가 들어간 게 아니라 브랜드로 들어갔어요. 후라는 브랜드로 들어갔고 소라소란 브랜드로 들어가서 강력한 브랜드력을 구축을 했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네. 그러니까 좀 더 오래 가고 더 강력했던 건데, 이렇게 인디로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뭔가 상품성만 가지고 브랜드력이 약하게 되면 사실은 워낙 이렇게 빠르기 때문에 그 관련 기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전망을 하기가 불가능해요. 그냥 전체 한국에 대한 화장품이 미국에서 되게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 앞으로 침투력도 더 좋을 것 같고 미국인들의 생활이 어려우니 비싼 화장품보다는 중저가를 한국 거로 쓸 거다라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게 현재 각각의 기업만 놓고 보면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OEM, ODM 업체 빼놓고는 제가 볼 때는 썩 그렇게 뭔가를 지금 어떻게 잘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저 역시도 생각하고도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유행까지 저희들이 따라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미국에 지금 매달 가볼 수도 없는 거고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OEM, ODM 관련된 기업들도 주가 변동은 좀 꽤 생기더라고요. 같이 생기는 거죠. 나름대로 같이 생기는데 그래도 실적 보면 더 다른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 친구들은 누가 유행만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그게 브랜드가 지고 뜨든. 예, 맞습니다. 그 K-뷰티에 대한 트렌드만 꺼지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거를 핵심으로 보면 특히 이제 올해보다는 전 내년에 기대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던 것보다는 전 BTS 효과가 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제대하고 있으니까. 내년 6월이면 다 제대를 예. 해요. 그러면 완전체가 되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부산에 출장을 다녀왔어요. 물론 자비로. 예. 절대 회사가 돈을 안 주니까. 그래서 갔다 오면서 멕시코 여성분이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쭤봤죠. 그래서 어디 가냐 그랬더니 부산 간다. 그래서 부산은 어떻게 알고 있고 멕시코 어떻게 갔더니 BTS 때문에 왔대요. 부산에 BTS 없을 텐데. BTS 멤버 중에 아버님 한 분이 거기서 카페를 하시나 봐요. 저 그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뭐 지난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뭐 광안리 불꽃 축제도 있다고 그러고 제가 탔던 열차 안에서 3분의 1이 외국인이었었어요. 이게 BTS의 힘이에요. 어마어마한 문화의 창출력을 가진 게 얘네들인데 지금 어떤 뭐 특정 시즌도 아닌데. 예. 네. 그런데 내년에 이 친구들이 전부 다 전역을 해서 이제 다시 활동을 하게 되니 제가 볼 때 우리나라 K 문화 관련해서 뭐 화장품도 그렇고 음식료도 그렇고 다시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시점이 그때를 시점으로 뭔가 우리가 다시 잘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외로 저는 BTS에 대한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있다라면 BTS라는 친구들이 너무 훌륭해서 병역도 다 마치고 그래서 저는 너무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 굳이 그렇게 그쵸. 군대를 보내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있어요. 아마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군대를 빼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체육계에서도 금메달 따면은 병역을 면제주 시켜주는 것처럼 나름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놓고. 기준을 둬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 빌보드 1등 정도 하면 아니 영화계에서 아카데미상 정도를 타면 저는 이 정도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제언을 드립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되게. 그렇죠. 예. 뭐 물론 이제 본인들이 갔다 왔고 너무 훌륭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잘한 거겠지만 그래도 그게 조금 더 이어졌었으면 우리나라 국가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파급력이 좀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이제 엔터주에 물려 계시거나 엔터주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셨는데 잘 생각처럼 안 되신 분들도 다 이제 BTS 효과를 기다리고 있고 그럼요. BTS가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5년 하반기에 활동을 시작을 하면은 뭔가 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되게 많아요. 파급력이 되게 컸고 진짜 제가 해외 나가서 뭔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던 적이 몇 번 있었던 게 너무 자랑스러워서 네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일단 앞서 우리 같이 얘기했던 삼성전자였었고요. 음. 제가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전 유럽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 아. 제가 그 당시는 한국인들이 해외여행 자유화가 처음 시청되려 네. 거의 없었을 그 텐데 88 올림픽 그 예, 직전 직후에 맞습니다. 자유화 됐으니까. 그때 가서 해외에서 삼성전자 로고를 보고 그 유럽에 있는 분들이 삼성전자는 그때 눈물 진짜 핑 돌았어요. 이게 한국이구나. 요 MZ 세대 예. 분들이 이제 삼촌들한테 아마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그럼요. 거예요. 그런 네. 거 있었고 전 BTS 때도 그랬어요. 음. 영국 갔는데 이 BTS의 영향력 때문에 한국에 대한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거기서 한국인 진짜. 아저씨가 혼자 울고 있었으면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웃긴 얘기를 해드리면 한국인들 왜 좋아해? 그래서 잘생겼다는데 그러니까 나도 한국인인데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넌 안 생겼어 그러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어쨌든 되게 자랑스러웠던. 노스코리아니야. 예. 아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농담 아니고 요즘 우리 그 젊은 후배분들 결혼하실 때 보면 네. 우리 때는 네. 조선족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때 보면은 예. 해외 분들하고 많이 아, 결혼하시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고향이 시골이기 때문에 네. 저희 이제 고향 친구들 가 보면 거의 어. 다국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기별로 결혼해서 제일 먼저 하는 분들이 조선족이랑 결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필리핀 분들 많으시고 이런 식인데 요즘은 유럽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맞아요. 요즘에 예. 유럽 여자들이 그게 우리 국력인 거예요. 한국 남자들 예.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우리나라로 결혼하러 오는 분들이 늘어나는 거 보면 그 나라의 국력을 알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사님도 지금 한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에이, 진짜 이거 꼭꼭 내버려줘, 그죠? 야, 지금 땅을 치고 그냥 지금인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단기간의 흐름이라든지 반짝 유행이 아니라 네. 어떤 이제 지속되는 흐름 그럼요. 속에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럼 아유, 엔터주도 약간 좀 내년에는 그때는 기업별로는 괜찮아지겠죠. 요즘 너무 엔터가 진흙탕이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안타깝죠, 또 되게. 이제 예. 앨범 판매 매출이 쭉 빠지면서 근데 그- 또 내년이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는 또 플러스로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그 앨범이라는 게 요즘 누가 CD 사서 누가 들어요. 원래는 또 그게 너무 본질이 들어야죠. 아니었죠. 그게 이제 본질이 아시죠? 뭐 하는 포토카드. 건지. 예. 그런 거 했었던 건데 이제는 그런 데서 벗어나면서 본질로 가야죠. 미국은 여전히 음원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가수들 뭐 여자 파커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앨범 팔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도 좀 변화를 해야죠. 최근에 그 네. 엔터 업계에 계신 분들 좀 네. 만나보니까 어떤 그 자성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포토카드나 아니면 그 팬미팅 이런 거 추첨 가능성 높이는 확률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막 지갑을 열도록 막 뿜었던 것들. 아니 근데 근데, 생각은 예. 또 마케팅 잘한 거죠. 그렇죠. 또. 예.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마케팅을 잘한 네. 거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을 한 건데 네. 그게 어느 정도 피크를 쳤고 반감도 샀으니 이제는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모델 해야죠. 이제 예. 발굴을 하는 일단 그쪽으로 또 잘하고 있고 내년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K컬처뿐만이 아니라 K뷰티 또 K자 붙은 것들이 그게, 흐름으로는 예. 좋을 수 있다. 컬처 내년에도.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컬처가 그게 천병이 돼줘요. 음. 연결고리가 돼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래서 컬처가 되게 잘 되고 문화가 많이 뻗어나가고 그래서 뭐 음악 우리 BTS를 비롯한 훌륭하신 이런 음악 아니면 우리 또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계속 연결고리가 돼주면서 하면 저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도 포장지에 한글이 써 있으면 그럼요. 오히려 더 돋보이게 되고. 그건 중국에서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왜 중국이 그 짝퉁에다가 한글 써갖고 팔고 막. 그럼 이렇게. 짝퉁인 건 금방 아는 게 북한식으로 써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거 외국인이 알까요? 뭐 그거 이발소 하면 이발 절대 구별 못해요. 그냥 한글처럼 보이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웃긴 거 되게 많았습니다. 예. 참 그 특히 송배전 관련주들 뭐 벌써 거의 2년째 저희가 2년 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거에 한번 송배전 관련주들도 계속 이제 살 때다 이야기해 주셨었고 언제 한번은 차익 실현을 맞아요. 조금씩 하고 있다 네.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 나오셨을 때가 지지난달인가 다시 사고 있다라는 언급도 해주셨었어요. 근데 또 이게 종목별로 흐름이 막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네. 지금 안 좋다가 아니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느낌 있는 게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좀 갈리지 않나요? 예. 그래서 좀 그렇게 보시면 저는 좀 편할 것 같아요. 아, 예. 그게 기준이다. 네. 미국에 공장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요. 제대로 설비 투자가 돼 있는 것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더라도 저는 상관없죠. 트럼프는 미국에 공장만 있으면 상관없다예요. 트럼프라는 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미국에서 공장 만들어 그럼 되잖아.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면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이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영향도 되게 적다라고 봐야죠. 어허. 그래서 그 차별화가 괜히 일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최근에도 보면은 뭐 음. 물론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 말 이야기는 계속 나왔었고 그쪽 장기 투자 트렌드로 갈 수밖에 없다 이야기도 저는 또 나오고 있고. 끝났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어. 여전히 긍정적인 흐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종목별로는 조금 차이는 있다라는 점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더 길게 갈 수 있는 트렌드 혹은 더 길게 뭐 갈 수 이익이 있겠죠. 달라질 수 있거나 네.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 약간 그게 이제 음. 변압기나 이런 것도 뭐 대형, 뭐 중소형 또 다르지 다르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르죠. 이제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변전소로 오는 그게 있고 변전소에 또 가정으로 오는 게 있고 네네네. 그게 송전 배전인 거잖아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별로 있는 거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디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있겠죠. 이게 송배전이 되게 중요한 게 발전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최근에 미국에서도 SMR이라고 불리는 소형 원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송배전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SMR은 바로 옆에다 지어요. 데이터 센터 옆에다. 그렇죠. 근처에. 그러니까 송배전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음. 그러면 송배전망만 그것만 아낀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비용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SMR이 몇 대 안 되니까 그렇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그만큼 이제 송배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선거 끝나면 다시 부각될 것 같아요. 아 이것 역시. 예. 왜냐면 결국은 트럼프도 전기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필요한 게 전기고 전기가 있고 이 전기 비용이 싸야 저렴해야 미국에서 제조업하기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는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AI 경쟁력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에너지 가격이 비싼 것도 중요한 건데 에너지가 모자라는 게 문제거든요. 네네. 그 모자란 점들을 채우려면 더 많은 발전소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발전소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하면 근본적으로 송배전은 계속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는 분명한 건 해리스라는 분이 있었을 때 또는 바이든이 있었을 때 송배전이 더 좋은 건 맞아요. 왜냐하면 풍력이나 태양광들이 더 있어야 송배전이 더 많아져요. 많아지니까. 예. 촘촘해지니까. 근데 곳곳에 발전소가 생긴 예, 거니까 그건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또 대선 이후에 또 어떤 정책들을 그렇습니다. 내놓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제약바이오주도 지난달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당시에도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생물보합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럼요. 그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여전히 또 제약바이오주는 강세입니다. 그럼요. 이건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 봐야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게 예. 제가 제약바이오를 수십 년째 계속 봐오면서 많이 속기도 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많이 당하기도 했는데 지금 제약바이오는 확실히 달라요. 신뢰가 있고 그래도 기술력이 검증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글로벌 빅파마들의 선택을 받고 있고 요거는 저는 레벨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가 없었어요. 예전에 한미약품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었는데 그렇죠. 한미약품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던 건 아닙니다. 한미약품이 했던 기술력은 참 좋은 거였는데 그걸 했던 사노피라는 게 다른 걸 하겠다라고 하면서 드랍을 시킨 거라 그랬던 네. 거지 그 당시 그게 시초였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같은 기술이 지금 펩트론이잖아요. 예, 펩트론. 그러니까 방식이 이런 거잖아요. 펩트론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뭐냐면 살 빼는 약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살 빼는 약의 효과를 지속시키게 하는 효과가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다른 어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삭센데 같은 하루에 한 번씩 주사 찔러야 되는 거고 아니면 최근에 나온 약들 같은 일주일에 한 번 찌르는데 이 기업 거를 쓰면은 한 달에 한 번 찌르면 되는 되게 편리성이 가미되는 그런 어떤 보조 역할을 해주는 역할들을 되게 잘하는 게 한국 기업들의 속성인데 요게 일단 글로벌 기업들한테 인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인정을 받으면서 실제 라이센스를 넘기기 시작을 했고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이 기술이 여러 군데도 적용이 가능한 플랫폼이다 보니 사실은 또 하나 성공하면 두 개, 세 개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거기에다 밸류에이션을 또 적용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투자를 많이 해왔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임상실험을 못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지나고 임상실험이 한꺼번에 빵 터지면서 갑자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한국의 제약바이오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짧게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글로벌 뭐라 해야 되나 메가 트렌드하고는 조금 비껴나가 아니 있는 메가 건데 트렌드가 아니고
글로벌 블록버스터급의 신약은 아니지만 예. 빅파마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다 그렇죠. 붙여줄 수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로봇가 있는데 네. 뒤에다가 날개를 달면 이게 날을 수 있는 그 날개라고 보시면 돼요. 태권브이의 날개. 예. 태권브이라고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마징가제트라든가 뭐 요즘 로봇 뭐가 메칸더브이 있지? 뭐 이런 걸 네, 텐데 네. 그랜다이죠.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이 그냥 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아, 날개가 따로 있었잖아요. 날개가 나와야죠. 예. 그런 거라고. 건담의 보시면 돼요. 날개도 예. 나와야죠. 이게 있으니까 날아가더라. 이게 없어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게 있으니까 더 좋아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우리나라 그 관련 기업들의 기술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단순 편리해지는 거로 끝나지 않고 실제 약효도 좋아지게 하는 특성들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약에 대한 유효성도 좋아지면서 훨씬 더 투여할 때 편리성까지 갖추다 보니 빅파마들 입장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에 놓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였었죠. 어허. 막 단순히 그 편리한 것뿐만 기술 아니라 보면 약효까지. 예, 되게 어렵게들 얘기하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해도 우리는 좀 단순화해서 이해를 그럼요. 해야죠. 맞습니다. 예. 또 요거 좀 여쭤봐야겠다. 밸류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정대로 11월에 밸류업 지수를 이제 베이스로 하는 ETF들이 이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약간 이사님 같으면 지금 밸류업 지수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싶으세요? 안 하죠. 질문 끝나기도 전에 대답하셨어요. 네. 안 하고요. 네. 관련 기업엔 투자를 하죠. 아예 개별적으로. 예. 왜냐면 거기에 빠져 있는 종목들 중에서 너무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데 그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싶지는 않고 밸류업과 관련해서 진심인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도 하지만 어쨌든 주주에 대해서 이득을 돌려주려는 노력들을 지속으로 하면 기업 가치가 확실히 올라가요. 올해 저 역시도 굉장히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라면 밸류업에 대한 파괴력이었었어요. 실제 다 필요 없고 뭐 대박 내는 거 필요 없고 나는 정말 안정적인 걸 원해 있었으면 밸류업과 관련된 금융주만 가지고 있어도 그쵸. 30-40% 이상 수익이 꾸준히 났어요. 그렇죠. 최소한 50% 이상 난 기업들도 있고. 또 배당도 예, 받으면서.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전자 들고 마이너스 난 것보다는 1000배는 낫잖아요. 진짜로. 그렇죠? 어차피 중요한 건 수익률이란 말이에요. 예. 우리는 좋은 기업을 찾는 건데 너무 간과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밸류업 지수로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 썩 매력이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또는 밖에 있다 하더라도 밸류업의 진심인 종목들은 저는 여전히 참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른바 이제 은행주라고도 할 수 있는 금융 지주사들 보면은 올해 30% 이상 오른 것들도 있고 과거에는 뭐 PBR 0.3배였다가 최근에 이제 0.6배, 그러니까 2배 올랐다는 네. 뜻이죠 주가가. 그러면 이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접근하기에는 손이 안 나가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게 이 금융지주사들이 제일 잘하는 게 배당도 열심히 주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인데 주식 숫자가 줄어들면 같은 이득을 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주가만 예. 보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EPS라는 게 주당 순이익인데 주당 순이익이 저절로 올라가요. 네. 주식 숫자가 줄어드니까. 그러면 같은 1억을 벌어도 주가는 계속 레벨업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지속할 거냐죠. 아하. 그렇죠? 그게 지속된다라면 시간이 걸릴 문제인 것뿐인 거지 사실은 굳이 여기서 팔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하락하면 잘 사시면 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 일회성이거나 이벤트적인 게 아니라 지속성이 계속해서. 있으니까. 예. 그거는 이제 밸류업 공시 내용을 보면은 그럼요. 각각 예, 기업별로 예. 뜯어서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고. 그러네요. 이게 금융주뿐만이 아니라 제조업에서도 뭔가 밸류업 예, 공시를 그런 기업들이 내놓기는 꽤 하는데. 있습니다. 훌륭한 기업들이 있죠. 예. 근데 물론 어떻게 보면 그 산업이 성장하고 있느냐, 그 기업이 실적을 더 낼 수 있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긴 그럼요.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국 지수 보시면 아는데 미국 S&P나 다우가 이렇게 사상 최고가를 계속 기록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이거였었어요. 미국의 기업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사실 미국은 상장된 기업보다 자사주 매입 소각에서 없어진 주식이 더 많아요. 그렇죠. 미국은 갈수록 주식 수가 줄어드니까 어때요? EPS가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갔는데 그렇죠. 한국 같은 경우는 주식 숫자가 너무 늘어난 게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이 상장이 되는데 상장 폐지가 별로 없었고요. 거기다 엄청난 유상증자, 전환사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식 숫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은 주가가 발목이 잡힌 것도 없잖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과는 또 다를 수밖에 없겠고 네. 밸류업 지수 자체에 대해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기업을 그중에 찾자. 우등생으로. 예, 우등생으로. 그 밸류업 잘하는 기업들을 찾는 거는 어렵지는 않다고. 어우, 보시죠. 너무 쉽죠. 워낙 몇 기업이 안 돼서 너무 쉽죠. 그게 약간 또 씁쓸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많은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예. 일단은 이게 꼭 밸류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그런 게 삼성전자는 밸류업을 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을 해요. 전자는 아. 성장하는 기업이라 저는 그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더 올리고 전자에 대한 가치를 올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기업들은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익의 안정성이 있고 꾸준히 돈 수익을 창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밸류업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성장주 투자를 이야기했던 그 필립 피셔 같은 네. 경우에도 너무 이제 테크 기업이 배당을 하는 건 좋지 않고 차라리 그걸 재투자해서 주주들에게 어떤 성장으로 돌려주는 게 더 낫다 뭐 이런 것도 되게 강조를 했었죠. 많은 분들이 그럼 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왜 배당하는데 거긴 다른 게 걔네들은 수익 모델이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나 수익 모델을 만들어놔서 돈이 꾸준히 창출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경기에 따라 순환해서 너무나도 이익의 변동폭이 크다 보니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은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워낙 경기 순환 사이클주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도 보면 자기만의 사업 모델이 있다 보니까 지금도 신고가면서 꾸준한 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안타깝게도 경기가 좋을 때는 또 이득을 내지만 경기가 어려울 땐 어려운 국면들도 맞이하기도 하고 또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HBM을 비롯해서 엄청난 기술 투자를 요하기도 하고 M&A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그 돈을 전부 다 주주 배당에만 주는 게 맞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놓인 위치가 다르니 그렇죠. 그걸 인정을 해주고 우리가 보는 진정한 밸류업은요.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는 기업들은 주주 친화 정책을 쓰는 게 맞지만 뭔가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성장을 더 보여주는 게 진정한 밸류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별게 밸류업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술적으로 컸습니다라는 게 밸류업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나 이런 것만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보고 싶은 그 경쟁력 그것도 밸류업의 일환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 만능주의가 아니라 네. 그거는 기업에 속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맞습니다.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그런 기업들은 이제 밸류업 뭐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를 배려하고 신경 써주는 그런 모습들을 그렇죠. 또 꾸준히 그게 진정한 신뢰로, 배려죠. 예. 신뢰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고. 중요한 건 성장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1월에는 그 미국 대선 이후에 당연히 하게 예, 될 테고. 그러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누가 됐는데 이분이 내놓은 정책이 이런 의미가 있어서 우리한테는 이런 산업에 유불리가 있다라는 걸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 월간 이선엽 11월호가 벌써부터 또 기대가 됩니다. 벌써 10월 말이어가지고 월간 이선엽 2024년 10월호 함께하셨습니다. 이선엽 이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